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머신러닝을 좀 한 개씩 배워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디시전 트리 좀 쉬운 버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디시전 트리를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버전을 보고 쉽게 한번 익혀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버전의 디시전 트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나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정답을 주고서 우리가 이제 피처 값을 학습시켜서 정답을 맞추는 이런 머신러닝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랬죠. 자, 데이터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루트 노드, 여기 위에가 이제 루트 노드라고 그랬죠. 제 꼭대기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피처별로 특성을 이렇게 분할해요. 여기 지금 예제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뛸 수 있나요? 라는 특성에서 또 yes, no로 갈라지고 날개가 있나요? 그래서 갈라져서 어떤 이제 결과값들 또는 이거 밑으로 더 심층적으로 이제 분기를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 노드별로 특징 또는 속성을 나타내고 가장 하위에 있는 노드는 우리가 디시전 노드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분류가 끝난 이제 결정 노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리프 노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또는 예측 결과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루트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디시전 노드 여기에 이제 피처나 속성값이 주어지고 여기서 계속 가지를 치고 내려가서 가장 밑에 있는 이 리프 노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인포메이션 게인, 즉 정보 획득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의사결정 나무에서 각 특징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척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정보 획득량은 불순도 인피니티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최초에 우리가 분류를 하기 전에 떤 피처에 의한 가지치기 들어가기 전에 루트 노드에서는 이 불순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겠죠. 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분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서 결과가 나와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나오기까지 정보를 점점 얻어가면서 가지를 쳐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순도와 정보 획득량이라는 개념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순도를 나타내는 이제 용어는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진위 불순도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위 불순도를 먼저 살펴보면은 데이터의 불순도, 그 불순도라는 말이 어려운데 정보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엔트로피와 유사한 개념이다. 의사결정나무는 이 진위 불순도를 그러니까 혼탁한 상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징을 선택하여 분기를 한다. 즉 진위 불순도가 작을수록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다. 불순도가 이렇게 높은 단계는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이 인피니티 불순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피처 특징에 의해서 분류가 되면은 불순도가 이렇게 아예 0이 되거나 굉장히 낮은 숫자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 불순도가 상위 노드에서 하위 노드로 지나가면서 생긴 그 차이만큼을 우리가 정보 획득량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로우 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로우 진이 인피니티 인덱스라 되는데 지금 까만 공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잘 분류가 돼 있어서 불순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고 오른쪽은 지금 진한 까만 공, 회색 공, 약간 밝은 회색 공, 그다음에 완전히 하얀 공 이렇게 지금 분류가 마무리돼 있지 않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불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디시전 트리를 가지를 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이 인피니티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우리가 이제 무질서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했고 정보 이론에서 우리가 나왔던 개념인데 실생활에서도 가끔 만나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데이터 집합의 불순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구성할 때 내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디시전 트리를 구성할 건지 또는 진이 불순도, 진이 인피니티를 기준으로 구분할 건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결정나무를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징을 선택해서 하겠다면은 이 엔트로피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개념은 진위 불순도하고 굉장히 같은 내용입니다. 엔트로피의 값이 낮을수록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 진위 불순도의 값이 낮을수록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도 기억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엔트로피 또는 진입불선도의 수치가 리프 노드, 이 끝에 노드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씩 높아지는 경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입불순도 또는 엔트로피가 0.863인데 데이터를 분류하다 보면 가끔 0.996 이런 식으로 높아집니다. 여기 863인데 여기는 985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를 가끔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대체로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데이터의 불확실성, 이제 어떤 데이터셋이냐 다르겠지만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거나 클래스 간의 어떤 특징에 의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끔 이렇게 불순도가 대체로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엔트로피를 쓰느냐 진입불순도를 쓰느냐 하는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는 데이터 집합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랬죠. 데이터의 분포가 균일한 값이 최대가 되고 한 클래스에 모일수록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이 진입불순도는 다양한 클래스에 골고루 분포된 경우에 값이 최대가 되고 특정한 클래스에 몰릴수록 값이 최소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선택의 기준은 진입불순도는 이렇게 제곱을 하고 있죠, 지금. 클래스의 비율을 제곱을 하기 때문에 작은 값의 클래스 비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클래스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진입불순도를 써서 진입불순도가 더 작은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입불순도를 선택하는데 엔트로피는 클래스 비율에다 이렇게 로그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크기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가집니다. 우리 로그 그래프가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속 결과값은 꺾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클래스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가기 때문에 클래스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엔트로피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엔트로피하고 진입수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입불순도, 엔트로피는 어쨌든 이 정보 획득량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고 트리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보의 획득량이라는 것은 최초 단계, 이전 단계의 불순도, 예를 들어 0.4예요. 다음 여기 0.4에서 다음 단계 불순도의 합, 그게 이제 0일 수도 있고 또는 0.1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한 이 차이만큼이 0.25가 정보가 획득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4인 노드에서
0.15 양쪽으로 가지쳤을 때 0.15인 정보가 생겼다면은 정보 획득량은 0.25가 된다.